3교시 시작할게요. 3교시는 머슬, 근육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 부착되거나 아니면은 혈관이나 내장에 부착을 해가지고 각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근육, 머슬이죠. 네. 그래서 근육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뼈대근, 그래서 골격근이나 횡문근, 가로무늬근, 횡문근이나 뭐 가로무늬근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뼈의 근육 섬유로 이루어지면서 수위근, 볼런터리 머슬이라고 해서 뒤에서 할 건데요. 일단은 볼런터리 머슬 같은 경우 수의라는 말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뼈대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스켈레탈 머슬, 뭐 횡문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스트라이티드 머슬, 뭐 가로무늬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하면서 운동하는 기능과 자세를 유지시키기도 하고요. 또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생산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요 머슬 근육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 근육의 종류는 할 건데, 일단은 뭐 근육은 뼈대근이라는 게 있고 내장근이라고 해서 평활근, 평평하다, 무늬가 없다, 민무늬근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이제 뭐 스무스 머슬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비스럴 머슬이라고도 하고요. 일단은 이게 내장에 붙어 있느냐, 혈관벽을 형성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장근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우리 내장은 아니면은 뭐 심장이나 뭐 폐 같은 경우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불수의근입니다. 불수의근, 내 의지하고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근, 카디악 머슬 같은 경우는요, 요 뼈대근, 골격근이나 가로무늬근, 가로무늬가 있는데 불수의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근 같은 경우는 약간 왜 횡문근이 있는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요 카디악 머슬입니다. 저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자면 스크레탈 머슬, 골격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핵도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형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로무늬근도 갖고 있고요. 카디악 머슬은 이제 이렇게 핵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무늬근도 있고 다 있는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고요. 스무스 머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평활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무늬가 없어요. 요런 이제 무늬가 없이 이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자, 얘를 조금 더 나눠서 보자면요. 스트라이티드 머슬이라고 해서 횡문근, 가로무늬근인데요. 표면에 가로줄 무늬가 보이는 근육이면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골격근이라고 해서 안면 근육 같은 경우,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팔, 다리,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위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스트레이티드 머슬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스무스 머슬 같은 경우는 평활근, 민무늬근, 무늬가 없다. 그래서 가로무늬가 없는 근육으로서 심장근 이외의 모든 내장 근육을 요 스무스 머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소화관이라든지 요관 등 이제 관 모양의 구조 같은 경우는 꿈틀로 연동 운동을 통해서 내용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수위근은 사실 그 횡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수위근은 우리가 민무늬근, 평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지저분한가요? 자, 얘하고
얘하고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의지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을 이제 볼런터리 머슬, 수위근은 거의 대부분 가로줄 무늬가 있는 근육, 스켈탈 머슬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트라이티드 머슬이고요. 인볼런터리 머슬 같은 경우는 민무늬근, 예, 그래서 뭐 평활근, 뭐 그 다음에 심장근을 제외한 내장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 불수의근 같은 경우 인볼런터리 머슬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의 불수의적 지배로 활동이 제어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게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는 근육이잖아요. 머슬. 네. 그래서 뭐 우리 뭐 잘 못 움직이거나 그러면 근력을 키워라, 근육의 힘을 키워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 머슬이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수의적으로 불수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에도 요 수의근의 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그 굉장히 강력한 힘도 인볼런터리 머슬, 불수의근에 의해서, 우리 불수의근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심장이나 폐도 제대로 못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하다못해 소화 간의 움직임이 적어진다던가, 그죠? 그래서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는 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근력을 잘 키울 수 있어야 된다. 근육의 동작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머슬 액션, 근육의 동작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팔을 앞으로 굽히는 것을 플렉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플렉션은 앞으로 굽히는 거다. 그 다음에 반대로 펼치는 것을 이렇게 익스텐션이라고 하면 확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팔을 펴거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펼치기, 익스텐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살이 이제 그 배치기잖아요. 예, 그래서 도시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배측 굴곡, 그래서 이제 우리 배 쪽으로 이렇게 구부린다, 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플랜터 플렉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펼치는 이런 것들을 저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발목 같은 경우도 도시플렉션이 있고 플랜터 플렉션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팔 같은 경우 팔 전체를 이렇게 업덕션이 있고요, 어덕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팔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이런 바깥쪽으로 밀어 올리는 것을 업덕션, 외전이라고 하고요. 어덕션 같은 경우는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상태를 어덕션. 그래서 우리가 뭐 로테이션 같은 경우 회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업덕션이냐 어덕션이냐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슈피네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회내 프로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절의 동작, 그래서 팔이나 다리의 동작들도 이렇게 그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플렉션은 굽히는 건데, 플렉션 도사 쪽 배측으로 플렉션을 하느냐, 바깥쪽 프런트 평평하게 이제 플렉션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익스텐션 같은 거 펼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하고, 팔을 바깥쪽으로 옮기는 것은 업덕션, 안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덕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ROM이라고 해서 range of motion, 그래서 이제 그 움직임의 관절 가동 범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 플렉션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익스텐션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어브덕션이나 어덕션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또 가늠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 용어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 대한 증상 용어를 보시면 뭐 알지아, 뭐 디니아는 이제 우리 학생들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육통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머슬 페인 뭐 이런 단어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근육통을 머슬 페인이라는 말보다는 마이알지아, 마이오디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마이알지아, 마이디니아, 근육통 꼭 기억을 하시고요.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긴장, 좌상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근육이 과도하게 이렇게 신장되거나 과로하게 되어 있는 상태, 너무 이렇게 쭉 긴장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스트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는 많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운동, 움직임인데요. 하이퍼키네시아라고 하면은 운동 과다증. 네. 그래서 운동 과다증이라는 얘기는 하이퍼키네시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파즘. 스파즘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스파즘 같은 경우는 경련을 일으키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경련이, 우리 뭐 뭐라고 하죠? 뭐 에필lep시, 예, 뭐 그런 뭐 간질, 뇌전증 말고 그냥 그 긴장성으로 경련하는 요런 상태를 스파즘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스파즘, 경련 또는 연축이라고 하고요. 클램프라고 해가지고요. 클램프 같은 경우는 그 아파서 통증이 심해서 근육이 경련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증성 근육 경련, 클램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더티라고 해가지고 이 레지더티 같은 경우는 경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이제 뭐 굳은증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레지더티 자체를 이제 뭐 그 강직이라는 말도 같이 쓰기는 하는데요. 강직, 경축, 그 다음에 과다, 굳어 있는 이 상태를 레지더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깜짝 놀랐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꼼짝을 할 수 없는 요 상태, 우리 뭐 이렇게 너무 공포가 심했을 때도 그 도피를 못해, 도망을 못 가잖아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레지더티라고 하고요. 그냥 이제 경련 같은 경우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덜덜 떠는 이런 것들을 클램프라고 하고요. 떨림은 사실 트레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트레머 같은 경우는 떨림이기는 한데요. 예. 전신이나 국소 부위의 근육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증을 수반하면서 급격하게 수축하는 현상을 트레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수전증이나 그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스파즘, 클램프, 레지더티, 트레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스트레인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그 OS 정형외과라든지 아니면 내과에서도 내과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파즘이나 뭐 레지드티, 트레머가 발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정형외과 아니어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무력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마이아, 잠깐만요. 네, 마이아, 그 다음에 스테니아라고 해가지고 마이아스테니아 같은 경우는 근육의 무력증, 힘이 없어지는 이런 질환을 마이아스테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의 신경적인 장애로 인해서
신경적인 장애로 인해서 그래서 신경으로부터 근세포로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예,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근육이 흥분을 하면서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어스테니아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근무력증이라고 하고 뒤에 보면 뭐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단어가 또 있기는 한데요. 마이어스테니아 그라비스라고 해가지고 중증 근무력증이 있기는 해요. 예, 그래도 그냥 근무력증이라고 할 때는 스테니아라고 해가지고 뭐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마이어스테니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근육이 힘이 약해지는 보통 이제 눈이라든지 눈꺼풀 이런 데서 오기는 한데요. 뭐 그냥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흉선, 우리 가슴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한 거와 관계 있다라는 요 설도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닉을 긴장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포, 적게 긴장이 된다라고 해서 하이포토니아는 저긴장이라고 해가지고 골격근, 골격근의 긴장이 감퇴가 되거나 근육의 저항성이 감소된 요렇게 하이포토니아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면 좀 그 근육의 힘에 의해서 빳빳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육의 저항이 감소되면서 이렇게 축축 늘어진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오토니아라고 해서 마이오는 근육이죠. 예, 근육 긴장이 저하된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근육 이완력의 감소를 동반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이포토니아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축성이 증가해 가지고 근육이 긴장된 것들이 줄어든 요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디케이션 같은 경우는 절뚝거림이라고 해요. 절뚝거리거나 이제 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절뚝거리면서 이제 걸으면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통증, 그러니까 걸을 때 이제 통증을 나타내면서 더 이상 이제 걷기 어려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클라우디케이션이라는 절뚝거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ntracture. contractur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구축, 오그라들었다, 구축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근 조직, 그 섬유 조직이 이제 근 조직이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면서 여기 보시면 얘가 컨트랙처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움직임이 제한이 되거나 변형된 이런 상태.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더 이상 이제 움직이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due to bone injury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 이제 컨트랙처가 발생이 됐는데 뭐에 의한 거다? bone injury. 화상을 입으면서 이제 그 원래 근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에 이렇게 섬유 조직이 생기면서 오그라들어 가지고 못 움직이게 되는 것을 컨트랙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피트랑이라고 해갖고 뒤피트랑 컨트랙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뒤피트랑스 컨트랙처 같은 경우는요, 요 그 손바닥 그 다음에 발바닥에 이 단축이라든지 이렇게 굳어지는 거라든지 섬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굴곡이 기형이 이렇게 굴곡이 돼 가지고 기형 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컨트랙처인데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기형이 되는 것을 디피트랑 컨트랙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볼크만 컨트랙처 같은 경우는요, 볼크만은 혈류 장애로 인해 가지고 혈류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그 가동이 제한이 되거나 변형이 되다 보니까요. 요 볼크만 컨트랙처는요, 허혈성 연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 이제 혈류 장애가 되면서 허혈이 생기면서 근 조직에 혈류를 잘 보내서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근육의 순축성이 이제 상실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 볼크만스 컨트랙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많이 못 보는데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애 동반 되신 분들 보시면은 은근히 요 볼크만스 컨트랙처가 또 존재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포토니아는 앞에서 했었죠. 토닉, 긴장이 저긴장 또는 근긴장 저하라고 해가지고 수동적인 신전에 대한 근육의 저항성이 감소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하이포토니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근육은 1차성 근질환과 2차성 근질환이 있는데요. 1차성 근질환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이제 근육 자체, 1차적인 병변이나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지의 신경적인 증세나 변형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인데요. 요 근질환 같은 경우는 뭐 근섬유의 크기가 뭐 부종이나 뭐 아니면 퇴행이 왔다던가 아니면 아까 뉴클리어에 있었잖아요. 핵이 변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세포 성분이 이렇게 침윤이 된다던가 세포의 화학적인 성분이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장애를 그러니까 일으키는 이런 질환을 우리가 보통 1차성 근질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 근육 자체에 발생하는 1차성 근질환이냐 아니면은 2차적으로 그래서 1차적인 병변은 거의 대부분 신경계통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2차적으로 근육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차성 근질환에서 근이 영양장애, 뭐 근육 퇴행 위축이라고 해서 근이 영양장애 같은 경우도 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스큘라의 디스트로피 그래서 영양장애가 발생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근육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허약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근이 영양증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선천적인 질환이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지 근육이 이제 비대가 일어나는데 비대가 우리가 근육이 비대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 세포가 이렇게 차면서 이제 비대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좌우 대칭으로 그 근력이 저하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근육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팔 양쪽이 다 근육이 저하가 된다던가 다리 양쪽이 이렇게 저하가 된다던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마, 피부죠. 더마토, 마이오, 근육이죠. 그 다음에 아이티스, 염증이죠. 그래서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이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 같은 경우는 피부 근육염이라고 해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합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피부 근육이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농성 염증이 아니라 비화농성 염증이면서 여기 보시면 금섬유에 괴사 썩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동반하는 이런 경우인데요. 뭐 보통 위 눈꺼풀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목 이런 곳에 이제 그 화농성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 피부 근육염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폴리는 많다잖아요. 그래서 폴리 마이오사이티스는 염증이죠. 그래서 마이오사이티스인데 염증인데 근육의 염증인데 폴리 다발성으로 왔다라고 해가지고요. 하나의 근육에만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근육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래서 전신결합 조직병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칭적으로 근육이 쇠약한다던가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질병을 폴리마이오사이티스 다발성 근육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무래도 이제 1차적으로 근육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동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하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성 근질환을 볼게요. 2차성 근질환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신경계통에서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근육에 2차적으로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2차성 근질환이라고 하는데요. 2차성 근질환에는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루게릭병 많이 들어보셨죠? 예.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근위축성, 우리 A 마이오트로피, 그래서 이제 그 근위축이 이제 없다. 그 다음에 라테랄, 옆에죠. 예. 그 다음에 스클레로시스, 우리 경화증, 딱딱하게 굳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뭐 ALS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얘가 아무래도 조금 그 에이마이오트로피 라테랄 스클레로시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다 보니까 그냥 사람 처음에 발생한 요 루게릭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요 근육 퇴ik 위치 그 뭐죠? 그 축삭경화증 같은 경우가 루게릭인데 루게릭보다는 스티븐 호킹을 더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티븐 호킹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똑똑하신데 몸을 못 움직여서 마비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더 유명해지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체로의 신경세포와 뇌간, 척수의 운동세포의 진행성 병변, 소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뇌간에 문제가 생기면 사지마비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세포의 소실로 인해 가지고 마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루게릭. 그래서 이 루게릭병 같은 경우 요즘 뭐 보면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데 뭐 대증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진행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유튜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아스테니아에 그라비스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뭐 근무력증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발생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세틸콜린의 결핍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 그 그라비스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도 이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으로 발생을 하기도 한다라는 설이 있고 또 우리가 알츠하이머도 남자보단 여자한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요 그 마이아스테니아 그라비스 같은 경우도 젊은 여자한테서 그리고 아침이나 휴식 후에는 조금 이렇게 좀 괜찮아졌다가 또 피곤하거나 막 이러면 또 다시 무력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우리 진행되는 머스큘러 아트로피라고 해서 진행성 근위축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지 근육이 점차 진행성 점차 힘이 없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리드리히 실조증, 에이탁시아가 이제 운동 실조증을 에이탁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 프리드리히 에이탁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척수뇌 병변, 그러니까 소뇌, 특히 이제 소뇌가 운동을 담당하는 뇌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변으로 인해 가지고 근육이나 관절 감각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을 프리드리히 에이탁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족부 다리 쪽의 점진적인 변형과 보행 실족, 그래서 여기 글씨가 갈지자 걸음으로 걷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프리드리히 에이탁시아 같은 경우는요, 90% 이상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어렸을 때 발병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걸음걸이가 갈지자로 가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라이넥이라고 해가지고 라이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은 뭐 톨티콜리스라고 해가지고 기운목, 기운목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기운목 또는 목비뚜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이 라이라는 뜻이 이렇게 찡그리다, 뭐 삐뚤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얼굴 자체가 좀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가지고 라이넥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회전이라든지 굴곡이 변형이 되어서 가지고 이렇게 목이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기운 것을 이제 라이넥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넥 같은 경우는 선천성으로 오기도 하고요. 네, 후천성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요것도 이 그 근육의 질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양. 네,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우리 종양은 이제 오마. 그래서 레이오마이오마 같은 경우는요, 민무늬 근육종이라고 해서 평활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무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수의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궁이라든지 소화기관 안에 있는 민무늬에서 이제 그 종양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렙도마이오마라고 해가지고 렙도 횡문근, 횡문근에서 생긴, 그러니까 가로무늬근에서 생긴 종양을 이제 렙도마이오마라고 해서 이렇게 유아라든지 어린이에서 발생하는 요 종양을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지방, 그래서 리포마는 지방종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방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지방 축적이 많은 여자한테서 많이 호발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피하 조직이라든지 근육인데 깊은 근육이라든지 관절의 활막 이런 곳에 이제 리포마가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레이오마이오살코마라고 해가지고 요 살코마 같은 경우도 암종이죠. 네. 육종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래서 이제 이 살코마 육종 같은 경우는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기에 이제 그 레이오마이오 그 평활근 같은 경우는 조기에 닿는 대로 또 전이가 잘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렙도마이오살코마, 그래서 횡문 근육의 그 육종 살코마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지 이외에도 이렇게 머리라든지 비뇨 생식기계에도 발생을 한다. 예. 그리고 육안적으로는 조금 출혈성 괴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요 렙도마이오살코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포살코마 같은 경우는 지방, 리포살코마 지방 육종이라고 해가지고요. 후복막이라든지, 그러니까 복막 뒤쪽이라든지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넙다리, 대퇴 쪽에 이제 많이 이제 호발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리포살코마 같은 경우는 절제를 할 때 그냥 조금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 종양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평활근이냐, 횡문근이냐, 그 다음에 지방이냐에 따라서 붙이는 게 이제 뭐 살코마, 네, 아니면 오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암에 대한 거는 암 등록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학 용어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이번 주로 해가지고 근골격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